경쟁 업체를 얘기하시는군요. 네. 저한테 경쟁 업체를 얘기하시는군요. 한림대학교와 상호랑 협력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라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분명히 그건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막 터놓고 니즈를 얘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 니즈를 조금 오피셜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당장 우리가 뭘 할 수 있지라는 것보다 내가 이게 가려웠어라는 거를 서로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는 장을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이스 업계에서도 그런 고민은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많이 하고 있고 어떻게 테크를 우리가 어플라이해서 할 거냐 데이터를 어떻게 어플라이 할 거냐라는 걸 자체적으로는 학습을 많이 하고 있고 외부에 있는 분들이 가끔 강의도 해주시고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이걸 업계와 업계가 그리고 다수의 업계의 니즈를 정리해서 다수의 스타트업계에 이렇게 전달하거나 이런 거에는 조금 취약하지 않은가 현재로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저희 코엑스가 네. 제가 오픈 이노베이션 파트잖아요. 네네네. 생긴 지 6개월밖에 되지 네네. 않았지만 이제 신사업 개발실이 생기면서 네. 그런 활동들을 이 전시 업계에서 산업에서 그래서 코엑스가 먼저 한번 실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활동을 지금 무역협회랑도 하고 1년에 한 번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 전시 산업에서의 니즈를 특히 네네. 코엑스의 니즈를 먼저 네네. 파악해서 각 부서마다 니즈가 다 다르세요. 그렇죠. 공간은 맞아요. 공간대로, 전시 담당자는 전시 담당자대로, 홍보 담당자는 홍보 담당자대로, 그래서 시설 담당자는 시설 담당자대로. 그래서 그런 니즈들을 쭉 파악해서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생태계에 뿌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제안들을 쭉 받아서 네. 저희가 같이 만나보고 얘기해보고 평가도 네네. 해보고 정말 괜찮으면 POC라고 하죠. 네네. 테스트베드. 네네. 테스트베드 사업도 하고 이 테스트베드 사업을 할 때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코엑스가 그런 것들을 쭉 열심히 해보면서 좋은 케이스도 발굴하고 네. 또 좋은 서비스를 같이 스타트업이랑 발굴하면은 전시산업 속에 네네. 공유할 수 있도록 네네. 좀 그런 좀 역할을 해보려고. 그런 베스트 프랙티스가 나오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런 센터가 베스트 프랙티스가 나오면 다른 여타 센터들도 동일한 니즈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니즈들이 잘 전달될 수 있는 통로도 잘 만들어 놓고 센터 혹은 기획회사 혹은 운영대행사 혹은 등록업체 이런 우리 저랑 유관된 이해관계자 업체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의 니즈를 전체로 취합할 수 있는 방법과 그걸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해서 또 카운터 파트너들을 스타트업 업계에서 만날 수 있는지 요 메커니즘을 잘 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할 수 있도록. 그럼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업 씬에서 계셔 보셨으니까 어떤 것이 마이 산업에 필요해 보이고, 그러니까 업의 성격상 네. 그리고 우리 업에 어떤 것이 스타트업에 확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라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마이스 산업에서 바라봤을 때 필요한 스타트업. 그렇죠. 어떤 스타트업 네. 씬에서 어떤 뭐 업체도 좋고 아니면 스피릿도 좋고 네. 이런 게 예를 들어서 뭐 스타트업 쪽에서 스타트업은 굉장히 린하게 빨리빨리 움직이는데 그리고 또 한참 유행했었잖아요. 애자일 조직도 만들어야 되고 그 대기업도 많이 따라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기도 하고 하는데 어떤 스피릿이나 어떤 업체들이 마이스업에 필요한 것 같고 와서 보시니까 짧은 기간이지만 마이스업에 어떤 게 스타트업 씬에 좀 링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우선은 제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6개월 동안 미스 코엑스에서 재직을 하면서 네네. 코엑스 내부에서 좀 갈증이 있는 부분들을 좀 스타트업 생태계에 추천을 많이 받아서 연계를 해봤습니다.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도 안전관리부가 있잖아요. 코엑스에도. 근데 이제 중대재해법 이런 법들이 이제 생기면서 이제 장치사들의 이런 안전관리를 위해서 이제 스타트업이랑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마이스업계. 그래서 저희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여러 이제 추천을 받았습니다. 네네. 그쪽으로 특히 이제 건설 쪽이 이런 네네. 플랫폼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굵직굵직한 건설사랑 하고 있는 스타트업을 이렇게 추천을 드렸고 그 안에서 한 개 기업이랑 같이 저희가 업무 협약까지 해서 지금 한 3월달 정도면 새로운 안전관리 플랫폼이 나오고요. 저희가 한번 이거를 POC를 한번
진행을 해보고 POC가 뭐죠? POC가 어떻게 보면 테스트 베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뭐의 약자인가요? POC가? 죄송합니다. 네, 편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갑자기 주면 이걸 생각이 안 나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시에 오시면 굉장히 많이 길을 헤매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코엑스몰은 네. 그렇군요. 그래서 네. 길 찾기. 네네네. 근데 길 찾기나 중대재 이쪽은 사실 어떻게 보면 건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네. 거고 또 다른 물론 이제 킨텍스라든지 네. 백스코라든지 엑스코라든지 뭐 울산이라든지 다양한 센터들에서는 아마 유사하게 이런 것도 우리도 한번 어플라이 해볼 수 있겠다라는 고민도 되시겠지만 사실 일반 마이스 업체들은 공간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니까 기획사 회사이고 전시를 주최하시는 컨벤션을 주최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분들한테는 어떤 스타트업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런 기업들 중에는 그 전시 공간에 대한 부분을 전시가 끝나고 나면은 소멸돼 버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전시 공간에 어떤 물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관객들도 끝나고 나면 굉장히 기억이 안 나고 또 전시를 주최했던 주최 PM도 저 어떤 기업들이 있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바이어들 입장에서도 그래서 전시 공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미지 아카이빙을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미지 아카이빙. 네, 예를 들면 이렇게 전시 부스를 전체를 찍고요. 여기에 상품들이 있으면은 하나하나 아주 뎁스 있게 아카이빙 되는 거죠. 이미지를 조금 더 상세화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넣을 수 있는 플랫폼 안에.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이랑 저희가 또 테스트를 그럼 예전에 전시회들을 보면 도면이 있고 부스 도면이 있고 디렉토리가 있어서 A-1은 열어보면 A-1의 업체명과 컨택트 포인트와 A-1의 업체의 주요 물품 리스트 같은 게 있으신데 설명이나 이거를 이제 온라인상에서 아카이빙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제품에 대한 소개도 들어가고 구매도 들어갈 수 있게끔 구매까지. 그런 것들 개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아 그래요? 네네. 그분들도 전시 산업은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원래 이제 메인 사업에서 약간 이제 전시 산업을 위한 플랫폼을 또 만들고 있는 과정이어서 그런 스타트업 회사인가요? 네네. 그런 분들은 그러면 이걸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주최자한테 판매를 하기 위함인가요? 아무래도 개별적인 기업들한테 선택 사항으로 선택 상품으로 판매를 하고 싶은 거죠. 예를 들면 그런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거는 비용이 뭐 2-30만 원이 될 수 있잖아요. 기업별로 모든 기업을 동일하게 쓰게 하는 거는 불가능할 거고 주최사가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이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럼 주최사는 그거로 인해서 수익을 얻나요? 수익을 쉐어할 수 있겠죠. 그거는 계약 사항에 따라 다르겠죠. 조금 그분 무슨 회사? 그 기업은 PJ 팩토리라는 기업이고요. 아마 저희 4월달에 월드티슈에 나오려고 지금 고민 중이신데 저희 월드티슈에 나오게 되면은 오시면은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죠? 근데 스타트업에 계셔보셨으니까 스타트업에서 문제가 도대체 뭘까요? 스타트업 씬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뭐 마이스 산업에 있지만 우리는 지금 스타트업 씬에서 오셨으니까. 스타트업 씬에서 가장 이제 한계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거. 사람? 좋은 기술과 혁신 아이디어는 있는데 이걸 고도화시킬 인력 이게 결국 자금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시장. 이거를 이제 너무나 이제 좋은 기술로 개발은 해놨는데 이걸 팔아야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팔기 위한 그 시장이 없다라는 거고 그럼 시장이 없는 게 아니라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조금 약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트워크도 부족한 경우들이 좀 많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더욱더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마이스 산업을 또 활성화됐으면 좋겠는 게 이미 시장을 가지고 있으신데 새로운 아이템이 필요하신 선배 기업과 새로운 아이템은 있는데 이걸 판매할 시장 네트워크가 없는 후배 기업들이 같이 협력하고 콜라보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시장을 같이 개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스타트업에서 문제가 그러면 자금, 그죠? 자금과 근데 결국에는 마이스 업계도 사실 자금이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돈이 그쪽으로 흘러갈 건 아니지만 협업을 통해서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짜낼 수는 있다라는 얘기신 거죠. 그래서 뭐 현물 투자라든지 네네. 아니면은 뭐 요즘 그런 케이스를 전 되게 재밌어하는데 특히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브랜드를 만들고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투자자 신에서는 인기가 별로 없으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요즘 어떤 흐름이 있냐면은 마케팅사, 네. 마케팅사에서 어떻게 보면 SI 투자라고 재무적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투자를 하시는 네네네.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이 마케팅사가 보완을 해주시면서 다시 마케팅 전략을 짜고 다시 브랜딩을 리뉴얼해서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분을 가지고 수익 쉐어를 하는. 그럼 아까 액셀러레이터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네. 이 회사를 전략적으로 어디까지 키워보겠다. 네. 내 능력으로, 네. 내가 가진 경험치로, 네. 그리고 내가 가진 시장 장악 능력으로 이쪽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없으니까 얘네를 잘 키워서 우리가 수익 창출해서 쉐어를 하거나 아니면 잘 키워서 자금을 집어넣은 채로 잘 키워서 엑싯을 해서 또 수익을 쉐어하거나 라는 쪽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두 가지를 병행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마이스업에 계신 분들, 전시회를 하시는 분들이나 컨퍼런스를 하시는 분들의 니즈 파악이 필요하고 그 니즈를 잘 전달을 해서 우리가 자금을 주어서 투자를 해서 빌드업할 수는 없지만 내가 가진 인프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니 같이 조인을 해서 수익 모델을 만들어 보자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려면 동업의 개념인데 동업하려면 정말 서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니즈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 그게 그 채널이 참 아쉽네요. 오픈 이노베이션 어떻게 보면 약간 저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문 열어줄게, 들어와. 내가 문 열어줄게, 들어와서 한번 열심히 해서 우리를 혁신시켜줘. 그런 느낌인데 개방적 혁신이라는 게 그래서 약간 개방적 혁신의 주체가 대기업이거나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한테는. 근데 사실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A라는 회사와 B, C, D 회사가 중소기업인데 다 동일한 업종에 있어요. 그럼 사실 니즈가 비슷하다고 하면 스타트업 가라는 회사가 한 회사랑 할 필요 없이 여러 개 회사랑 동시에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비용을 줄이고 비용이라든지 어떤 뭐라 그러죠? 그 투자를 좀 줄이고 이쪽에서는 직접 투자를 받지 않았지만 기회를 다양하게 가지는 거고 니즈가 비슷한 업체들끼리 모여서 요구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채널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업종에 계시는 뭐 대중견 기업들이 함께 좀 다자간 오픈 이노베이션을 함께 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 우미건설과 그다음에 국보 디자인이 함께 어떻게 보면 공간 사업을 하는 두 개의 기업이시잖아요. 중견 기업이 네네. 같이 협력해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런치패드라는 사업을 더 인베이션 랩이라는 엑셀러레이터가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1기로 진행을 했는데 거의 뭐 기업들이 뭐 200개 정도의 기업들이 모였고 그 안에서 선정된 기업들을 또 시드 투자를 또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미에서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가 여러 가지 레퍼런스를 또 드릴 수 있고 국보 디자인이 또 그리고 엑셀러레이터가 가지고 있는 그 육성, 교육, 그다음에 멘토링에 대한 그런 역할 그래서 3자가 협업을 하는 다자간 오픈 이노베이션을 했는데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가 있었고요. 이 케이스가 아마 저희 4월달에 월드 IT 쇼에 아마 들어오시려고 지금 검토 중이신데 오시면 또 만나실 수 있잖아요. 다자간 오픈 이노베이션 그거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코엑스랑 우미건설이나 뭐 이 정도 되면은 사실 중견 기업 이상의 큰 규모의 기업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마이스업에 있는 협단체가 우리 예를 들어서 회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카테고라이징이 가능하니까 카테고라이징이 가능한 그 업체분들의 니즈를 잘 정리해서 또 스타트업 예를 들어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랑 특정 협회랑 뭐 MOU를 맺고 여기서 필요한 니즈들을 정리해서 던져주면 여기서 필요한 스타트업들을 또 던져주고 요 다자간 오픈 이노베이션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채널들이 많아지면 서로의 니즈를 좀 알아야지 처음에는 좀 어긋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합이 맞아지는 과정들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늘 인터뷰하면서 드네요. 그러면 저희 쪽에서 왜냐하면 개별 회사에서 이런 거 진행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코엑스는 굉장히 큰 회사죠. 그거는 할 수 있어요. 코엑스는. 근데
그 이외의 회사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코엑스도 이건 제가 이제 저는 학교에 있으니까 코엑스, 킨텍스, 백스코 다 모여서 다자간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면 훨씬 더 바잉 파워가 세질 것 같네요. 그럼 스타트업 씬에서도 훨씬 더 많이 이렇게 플로우인 하지 않을까요? 그죠? 교수님이 딱 제가 해보고 싶은 걸 딱 건드려 주신 것 같긴 합니다. 아, 제가 아직은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네네. 아직 뭐 전시를 1도 모르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지만은 저는 스타트업 생태계와 전시 산업을 연계하기 위해서 네네. 왔기 때문에 코엑스에서 이렇게 오픈 이노베이션을 해보고 이게 정말 의미가 있으면 네, 전시 산업이 함께 뭔가를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네. 우리 스타트업들한테도 너무 좋은 기회고요. 음, 전시 산업에서 다자간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게 되면 저희도 리스키하진 않습니다. 네, 그렇죠. 한 기업만 하는 것보다는 네네. 그래서 같이 함께 모여서 이 생태계를 패러다임을 바꿔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업체에서 보면 네.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얘기하기에는 너무 다 컨피덴셜한 것까지 다 얘기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그거야 큰 기업들은 가능하지만 작은 기업들이 다 모여서 내가 이런 거 얘기하면 서로 안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또 한편으로는 공통으로 분명히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고 그것들을 정리 요약 전달하는 이 메커니즘이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게 정리가 돼 있는데 저희가 모르는 걸까요? 혹시? 저는 못 봤어요. 네. 그러니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자꾸 위스를 얘기하시는데 네. 위스 담당이시죠? 네, 제가 이제 입사하고 첫 번째 프로젝트로 네네네. 위스 월드 IT 쇼에서 월드 IT 쇼. 15년 된 월드 IT 그쵸. 쇼에서 한번 혁신을 네. 조금 시도를 네. 해봐라라는 미션을 가지고 아까부터 사실은 계속 오픈 이노베이션과 업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위스를 하나씩 얹으시니까 잠깐 홍보하실 수 있는 시간 감사합니다. 1분 47초 드리겠습니다. 네. 뭐 위스를 홍보하러 나온 건 아니지만 네, 그 저희가 코엑스에서 매년 진행하는 월드 IT 쇼에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변화들 전시 속에서 스타트업 생태계가 원하는 부분들을 녹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 IT 쇼 한 400개 기업들이 참여를 하시는데요. 그 안에 한 100여 개 기업들을 스타트업 생태계를 묶어서 밍글링 존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좀 런칭해 보고 있습니다. 밍글링 존이라는 게 밍글링이 뭐 섞이다, 어우러지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네. 전시에 오셔서 비즈니스로 한번 섞여보자, 어우러져 보자, 협업해 보자 이런 의미로 좀 밍글링 존이라고 지었고요. 밍글링 존 안에서는 뭐 보통 전시에서 하시는 것들이시긴 한데 조금 더 보다 적극적으로 해보자라고 하는 게 첫 번째는 이제 비즈니스 커넥팅. 네, 비즈니스를 하러 오신 분들인데 이렇게 좀 사전에 이렇게 밍글링이랑 사전에 커넥팅이 잘 확률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코엑스가 직접 이제 가지고 있는 네네. 그런 고객분들이나 아니면 직접 세일즈를 뛰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밍글링 존 안에 있는 기업들한테 맞는 대중견 중소기업들을 좀 이제 커넥팅해서 비즈니스 커넥팅에 대한 성과를 좀 많이 내보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생각보다 전시에 투자사분들이 엄청 많이 오십니다. 투자자분들이 아무 정보 없이 오세요. 정보 없이 오셔서 괜찮은데 명함 받아가셨다가 전화하면은 저희 투자가 뭐 IR이 뭔지 몰라요. 투자 뭐 저희 모르는데 그쵸. 바꾸고 싶어요. 자료도 네. 없어요. 네네네. 이런 경우들이 많대요. 그래서 저희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투자 유치 플랫폼으로 굉장히 고도화된 스타트업이 있어요. 그 플랫폼 안에 코엑스라는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전시회 부스에 참여하는 3,400개 기업들 중에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만 거기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투자 유치를 받고 싶다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툴이 있거든요. 네네. 플랫폼 안에. 네네. 그러면은 그 넥스트 유니콘 안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그 투자자들이 보시고 픽을 하시는 거죠. 관심 있는 픽을 해서 이제 거기 온라인 상에서 채팅을 해서 미팅을 거실 수도 있고요. 또는 저희 전시가 일어나는 4월 19일부터 21일 사이에 현장에 오셔서 부스 번호 체크하셔서 오셔서 바로 투자 미팅을 하실 수 있도록 이런 서비스를 또 처음으로 또 적용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전시산업도 스타트업 생태계를 모르지만 전시에 참관하러 오시는 300명, 4만 명, 5만 명 중에 이 스타트업 생태계를 아시는 분이 한 70%도 안 되실 겁니다.
70% 너무 많이 잡으셨는데 한 30%? 그러지 않을까요? 70%가 모르시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네, 네. 있는 보석 같은 스타트업과 네. 그다음에 이 안에 정말 기업들한테 도움되는 그 정부 지원 사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 네. 산업벤처를 하면 1억 정도의 음, 비용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스타트업과 테스트베드 사업을 하게 되면 2억에서 4억 정도 주는 지원금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아까 우미나 뭐 호방건설처럼 이렇게 기업들이 오픈 이노베이션 그리고 투자 네, 유치까지를 하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을 민글링존 안에서 사례를 보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번 민글링존에 초대를 하고자 하는 손님들은 집중해서 발굴하고자 세일즈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IT 업계의 대중견 중소기업들 네, 중에 네. 요즘 경영 2, 3세 분들이 이런 신사업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경영 2, 3세 그쵸. 분들이나 네, 네. 아니면은 신사업 개발실이나 음. 전략기획실 음. 또는 뭐 오픈 이노베이션 파트, 투자 파트 이런 음. 담당자분들은 뭐 새로운 먹거리가 없나 이렇게 굉장히 많이 갈증을 느끼고 계시고 전시에도 그런 목적으로 참여를 많이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스튜디오 159 교수님 너무 잘 아시죠? 코엑스에 있는 프라이빗한 네트워킹을 네네.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아까 말씀드린 엑셀러레이터라든지 네네. 아니면은 그 투자사라든지 네. 아니면은 그 정부 지원을 하는 그 여러 가지 정부 지원금을 가지고 있는 담당자라든지 이런 분들이랑 조금 더 뎁스 있는 내용들을 논의하고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이제 네트워킹도 할 수 있는 프라이빗 네트워킹도 이번에 만들었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가 위스 안에서 열리는 거죠? 네, 위스 위스 타임 안에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위스가? 4월 19일부터 21일 수목금이고요. 저희 민글링존은 B1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그래서 대놓고 공부를 하시는. 민글링존이 네. 뭐지? 콘서트 네, 네. 무슨 시도를 하지? 궁금하신 분들은 네네. 한번 방문해 주시고 아, 또 네. 냉정한 평가도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스튜디오 159에서 하신다는 행사, 스타트업 업체들 그리고 투자사들 또 악셀레레이터들 이런 분들을 다 모여서 정부 지원 기관까지 모이잖아요. 그런 모임에 스타트업 업체들뿐 아니라 그러니까 스타트업 포럼 아까 말씀하셨던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관이 오시고 마이스 관련된 기관들이 오셔서 그런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분들 모여서 같이 얘기하다 보면 네. 네. 뭔가 우리 요런 포맷을 짤 수 있지 않을까 네. 한 번쯤은. 그래서 월드 IT 쇼에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기간이 아니더라도 저는 교수님과 한번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고 싶습니다. 오슈 그러시군요.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거 진짜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기존에 있던 우리가 어쨌든 저희 마이스업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나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고 사실 이 씬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이 스타트업을 만드신 분들도 계시고 또 스타트업이 하시는 것처럼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조금 더 협력으로 인해서 비용이나 리스크를 줄이고 스타트업도 크고 할 수 있는 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아이디어 중에 하나로 일단은 관광공사에서 아마 여기 업계 계신 분 잘 아실 텐데 관광공사에서 뭐 관광 스타트업들 육성도 하지만 그 안에 소속된 게 이제 또 마이스업 네, 활성화 사업을 위한 스타트업 육성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 프로젝트를 탄 기업들도 있고 그거와 관련된 이제 엑셀러레이터들도 있고 이제 올라가면 이제 관광공사 쪽이랑 그렇군요.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광공사 안에 관광 네,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데 거기 마이스도 들어있는 건가요? 네, 마이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쪽이 그렇게 네. 그 업계 시총이 작아서 그런가? 관광 쪽에 들어가 있네요. 그렇군요. 저희끼리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기존에 있는 업으로 어떻게 해서 같이 돈을 벌어보려면 어렵지만 우리 쪽에서 갖고 있는 자산들을 다르게 해서 수익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저희 쪽은
저희 전시업계에 계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사실은 정말 엄청난 데이터들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수익화를 하지? 라는 거에서는 조금 방법론적으로는 아직 우리가 인색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는 작업도 필요할 것 같아요. 가장 외부에서 욕심을 많이 내는 게 마이스 업계 DB인 네네. 것 같고요. 그렇죠. 오히려 그 DB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즈니스하고 수익화하는 아이디어들을 오히려 외부에서 많이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생각하기에. 저희가 DB를 공유할 리는 없잖아요. DB가 핵심이니까. 그래서 근데 협업이 돼요. 그렇죠. DB를 어떻게 네. 활용을 해서 수익을 낼 것인가, 내지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 다음 단계로 레벨업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낼 것인가, 이런 건데 그런 거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니 예는 안 들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네, 그건 안 들겠습니다. 네, 그거는 편향된 이야기를 할 수 네, 있으니까 네, 네. 하지 않도록. 야, 오늘 교수 첫날인데 편향까지 공정까지 고민을 하는군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오늘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여전히 고민이 되는 건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특히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를 하지만 특히 또 오늘 제가 처음으로 수업을 한 것도 마이스 운영 전략 수업인데, 제가 이 스타트업 씬이랑 얘기할 때 가장 답답하고 아쉬운 부분은 마이스라는 용어 자체에서 오는 그 한계였거든요. 네. 저는 우리가 마이스를 한다고 하지만 이 업에 계신 분들은 정말 다 비즈니스 이벤트를 만들어서 그 만들어진 이벤트를 가지고 비즈니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에 있으신 분들인데, 이걸 자꾸 마이스라고만 얘기하니까 미팅, 인센티브 트래블, 컨벤션, 익스비션 이거로만 해석을 하니까 우리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이걸 비즈니스 이벤트를 통한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플랫폼 구축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플랫폼은 사실 그 안에 필요한 게 많잖아요. 미디어도 있고 컨텐츠도 있고 데이터도 있고,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플랫폼 안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걸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영역들이 훨씬 더 넓어질 텐데, 그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마이스라고 통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업을 우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묶어놓고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약간 비즈니스 이벤트를 통한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안에서 사업거리가 굉장히 많아지고 오히려 스타트업이랑 콜라보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아질 것 같아요. 각종 산업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많은 데이터와 공간과 컨텐츠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저도 외부 시야를 봤을 때 마이스 그러면 그냥 전시 네. 딱 거기에서 딱 멈춰버리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마이스라는 용어와 개념을 비즈니스 플랫폼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대하는 거는 정말로 많은 기회들이 그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정말 비즈니스 이벤트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왜 비즈니스 이벤트를 만드냐면 비즈니스 플랫폼을 만들려고. 네. 근데 그게 서로 스스로가 마이스라는 용어에 너무 갇혀져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오늘 수업하면서도 들었고, 그동안도 오랫동안 들어왔던 얘기고, 또 스타트업 씬이랑 링크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너무 마이스? 이렇게 얘기하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스타트업 씬에 계셨다가 마이스업에 넘어오셔서 크로스를 하러 오신 분이고, 네. 저는 마이스업에 있다가 코엑스라는 회사에 있다가 대학교라는 곳으로 이제 크로스하는 중이어서 서로 크로스하는 개념에서 오늘 얘기를 해본 거라서, 들으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은 쟤네 뭐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무슨 얘기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쪽이 솔직한 이야기를 한 거니까요. 그죠? 솔직하게 이런 거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인터뷰 프로젝트는 계속 이런 솔직한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분들하고, 약간 업계에 약간 비스듬하게 걸쳐져 계신 분들, 내지는 업계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 우리 업계랑 굉장히 유관돼 있는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 프로젝트를 계속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나물의 땀밥. 그렇죠. 그나물의 땀밥, 그나물의 그 밥 아니고 그나물의 땀밥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질문 있습니다. 네네네. 제 얘기만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네네. 저도 제가 있었던 스타트업 생태계를 포기하고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했는데, 네네네.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근 20년이라는 시간을 네네네. 정말 메이저 기업인 네네. 코엑스에서 네네. 활동하시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네.
교수님으로 이렇게 도전을 하신 네네. 이유와 목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궁금합니다. 이유와 목적은 모르겠는데 이유는 있어요. 목적은 조금 그 너무 형이상학적인 것 같긴 한데 이유는 확실히 있죠. 네. 이유는 우리 김태은 차장님 같은 사람들이 많아져서예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후배님들 중에 시각이 굉장히 훌륭하시고 또 고민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현업에서 제가 20여 년을 다녔지만 그래도 제가 뭐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그래도 핫하게 살았는데 핫한 고민을 하고 살았는데 고민을 하고 살았는데 아 이게 훨씬 더 핫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저는 다른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저희 업에 계신 분들한테 관점을 전달하고 또 학생분들한테 관점을 전달하고 관점을 이렇게 트위스트된 관점들을 잘 전달해서 이분들의 생각을 관점들을 굉장히 좀 만큼 키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오만방자한 생각이긴 한데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다른 네. 업계에서 다른 산업 분야 되게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벽이 네네네. 전시 산업 쪽이라고 네. 벽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그나물의 땀밥이라는 네네. 오늘의 프로젝트처럼 정말 이 전시 산업에 정말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특히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정말 네네. 좋은 분들 네네. 그리고 재미난 분들 네네. 정말 딱 뒤통수를 딱 맞은 듯한 느낌이 드는 분들 네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은 제가 소개도 해드리고 네네. 또 추천도 해드리고 할 네네. 테니까요. 저는 이 그나물의 땀밥 쭉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잘리면 그냥 계속 이거 올려보거나 사람들이 쟤네 뭐야 그러면 잘리는 거고요. 그건 안 할 잘리면 수가 없네요. 네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나 안 잘리게 되면 네, 네. 그걸 스노우볼 샘플링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네. 누구 소개시켜 주시면 그분 또 소개받고 또 네, 넘어가고 네, 또 네. 넘어가고 해서 조금 이런 약간 걸치신 분들 비스름하게 있으신 분들을 자꾸 만나서 아까 목적을 물어보시긴 했는데 목적을 명확하게 대답하기는 형이상학적이라고 변명을 하면서 목적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그랬지만 약간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마이스업이라는 한계를 자꾸 좀 벗어나서 요 산업 자체의 바운더리를 약간 푸시해서 좀 영역을 넓히는 거 그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이스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는 것에 약간 상상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히려 많이 좀 관점을 수렴해서 잘 전달을 하기 시작하면 언젠가 그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주 오만방자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격하게 공감하고요. 응원하겠습니다. 네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살아남으면 네. 인터뷰 프로젝트 2를 하는 걸로 하고 그나물의 땀밥 인터뷰 네네. 프로젝트 2를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일단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그 5시 반부터 오셔서 오늘 저녁 약속도 포기하시고 오늘 공짜로 맛있는 거 드실 수 있는 날이었는데 괜찮습니다. 네. 뭐 교수님의 데뷔 무대를 위해 네. 그리고 또 저의 또 네. 홍보를 위해 네네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 네. 고기가 더 나았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초대해주셔서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